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5장 수식,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 단위, 그 다음에 그 expression을 꾸미게 될 연산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는 C라는 language를 이용해서 충분한 요리를 만들기에는 아직도 기본 재료, 기본 도구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본 재료들을 다뤄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대면 수업이었다면 매 교재에 나오는 중요한 예제들은 다 실습해 가면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실습은 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혼자서는 반드시 실습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진도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결국은 그 챕터 안에 들어있는 예제들을 충분히 소화할 만큼, 그 소화한다는 것은 일단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책을 덮고라도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직접 코딩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것까지를 감당할 수 있어야,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우리 교재 장마다 끝에 연습 문제들이 있다, 그죠? 그 연습 문제들을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충분히 잘 스스로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식과 연산자, 결국은 연산자와 상수와 변수들을 조합해서 수식을 꾸미게 될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은 어떤 값, 실수값 내지는 정수값만 만들어내는 수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식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은 5장 진도는 다 못 나갈 것 같고, 자, 5장 진도 나가지는 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장의 구성은 수식, 그 다음 연산자, 그 다음에 그런 연산 중에는 자, 수식이라는 형태로 연산을 만들게 되면 이런 종류의 연산이 가능한데요. 자, 대입 연산, 산술 연산, 논리 연산, 관계 연산, 그리고 연산들끼리의 우선순위, 그 다음 결합법칙 관련해서 어쨌든 수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수식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5장에서 획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는 놈은 계산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산술 연산은 기본이 되는 거고요. 자, 아래 보시면 슈퍼컴퓨터에서 날씨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계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의 컴퓨트가 계산한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술적 계산을 넘어서는 계산, 우리가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연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봐왔던 수학에서 봐왔던 수식 한번 볼까요? x가 3일 때 이런 2차 식의 값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를 받았다고 가정할까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에다가 3을 담아야 되니까 변수 하나 필요할 거고요. 결과를 담을 변수 y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는 3이라는 값을 미리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x 곱하기 x니까 제곱이 된다.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해서 우리 여기 해결하고자 하는 수식 그대로 C로 표현했고요. 그놈을 Y에 저장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Y를 정수 포맷으로 출력하게 되면 X가 3일 때에 수식, 계산된 수식의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덩어리 있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요 부분, 자 세미콜론은 기호고요. 문장을 끝을 표기하기 위한 기호니까 요거는 일단 떼고요. 요 부분을 우리가 수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expression, 수식이라고 하는 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그 연산자는 좌우에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갖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죠? 그러나 이런 바이너리 연산자 말고도 터너리 연산자도 유너리 연산자까지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 먼저 볼까요? 3.24 곱하기 radius. 자, 물론 radius라는 변수에 값이 들어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3.14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값 자체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피연산자는 변수입니다. 자, 어쨌든 상수와 변수와 그 다음에 연산자를 조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 시가 갖고 있는 연산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에 키워드가 몇 개 있는지 둘러봤더니 결코 많지 않더라. 그죠? 시의 스펙이 딱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키워드 말고 준비되어 있는 연산자, 자, 연산자는 사실은 다른 랭귀지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 C 언어의 장점 이야기할 때 뭐 효율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하드웨어에 탁 들어붙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연산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포인터까지. 자, 그래서 다른 연산자, 다른 언어의 연산자보다 조금 더 많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연산자들 쭉 한번 볼까요? 자, 대입 연산자는 있습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3을 저장하라 할 때 이 는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저장 공간에다가 왼쪽 변수에다가 저장하라, overwrite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는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자, 5개의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 연산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앞에 우리 플러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A 값에 플러스 부 붙은 거고요. 마이너스 A 이렇게 표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부호를 나타내는 더하기 빼기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랭귀지에서는 잘 안 보였던 뿔뿔, 마마. 자, 이거 뿔뿔 마마로 읽으면 안 되지만 우리 빠르게 발음하려고 뿔뿔 마마. 자, 요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속해서 플러스 플러스, 연속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거는 증감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1을 증가시키고요. 요거는 1을 감소시킵니다. 자, 이런 연산자가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가능한데 왜 군더더기로 또 하나를 더 만들어?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변수값을 1 증가시키거나 1 감소시키는 일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아주 빈번하다 보니까 아예 이거를 연산자로 떼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마도 웬만한 코드를 작성하면 뿔뿔마마 10중 10 나온다. 이렇게 조금 조금 과장을 붙이면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관계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자,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십니다. 같다는 대입 연산자 이퀄 한 개짜리가 아니고요. 2개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0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퀄 2개가 연속으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가를 따지는 연산자, 관계, relational
이라는 뜻이 된다. 그죠? 이게 같다가 equal 2개짜리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같지 않다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같지 않다. A가 0이 아닌가 질문하고 싶으면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A가 0과 같지 않은가. 느낌표 equal. 요게 같지 않은가입니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가, 작거나 같은가. 요런 관계 연산자가 준비가 돼 있어요. 자, 한 번 더 강조하면 같은가 물을 때는 equal 2개짜리. 같지 않은가 물을 때는 느낌표 equal. 요거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참, 거짓 따져내는 논리식을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때 쓰는 ampersand 2개가 and고요. vertical bar, 우리 그 원화 표시 위에 vertical bar 있죠? 자, 키보드 찾으셨나요? 원화 표시 위에 vertical bar, 요거 내리 2개, 요게 or입니다. 그 다음 느낌표 하나가 not입니다. and, or, not 순서대로 논리 연산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해서 물음표 여기 예를 들어서 A 값과 B 변수 값이 같은가 물었어요. 같은가 묻고 같으면 어떤 일을 하고 안 같으면 네모 일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식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있는 조건을 해석해서 참이면 요거, 거짓이면 요게 선택되도록 하는 조건 연산자의 물음표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물음표도 연산자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눈에 안 익겠지만 나중에 소개가 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연산자. 콤마도 연산자라고 불리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그게 일반적인데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열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A에는 0을 대입하고 B에는 -1을 대입해 이렇게 정상적인 문장 2개를 하나에다가 내리 연속적으로 풀어놨다. 그죠? 이때 여기 쉼표가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콤마 연산자 쓰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 단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한다. 과목 1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과목 2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그 두 값을 더해서 그 다음에 2로 나눠서 평균 계산하고 뭐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런 연산자, 비트 단위 연산자는 전혀 사용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모리상의 비트를 왼쪽으로 한 비트, 오른쪽으로 한 비트 움직이기도 하고 실제 비트별로 and, or 등등의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itwise 연산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요거 아까 논리 연산자에서는 앰퍼샌드가 2개, 버티컬 바가 2개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1개씩입니다. 자, 비트 단위 연산자에서는 1개짜리입니다. 요게 and, or, exclusive or, 그 다음에 여기가 not입니다. 그 다음 요게 왼쪽으로 shift, 오른쪽으로 shift. 자, 요 예제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들을 비트 단위로 연산할 수 있는 연산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랭귀지와 좀 다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size of 연산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그 변수의 물리적인 크기를 바이트 수로 돌려주는 연산자 준비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size of 괄호 열고 A라는 변수 이렇게 집어넣으면 A라는 변수가 할당되어 있는 크기를 바이트 수로 4면 4, 8이면 8 이렇게 돌려주는 함수가 미안합니다. 연산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죠? 그놈 이름이 size of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 변환이라 그래서 우리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텐데요. 여기 괄호 안에 type 예를 들어서 int, float 하게 되면 한번 적어볼까요?
A라는 변수가 임의의 타입이었는데 제가 여기 앞에다가 float로 float 실수형으로 이렇게 바꾸면 A가 기존에 뭐였든지 간에 float로 바꿔버리겠다. 형을 변환해버립니다. casting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형 변환 연산자, casting 연산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변수 앞에다가 우리 괄호 안에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집어넣으면 요 A의 정체가 float형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형 변환 연산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터 배우게 될 때 별표, ampersand, bracket 요거 쓰게 될 텐데 어려운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포인터 쓸 때 별표, ampersand, bracket 요거 쓴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기 중간에 있는 ampersand 있죠. 이 ampersand 언제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우리 앞에서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초보일 때 실수 많이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하고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scanf 할 때 변수 이름 앞에 ampersand를 붙여서 키보드로부터 읽은 값을 그 주소에다가 실제 메모리상의 주소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scanf한테 제가 주소를 알려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변수 이름 앞에 ampersand 붙였었잖아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한 번만 더 제가 여기다가 노트를 한번 해볼까요? scanf. 자, A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scanf. 자, scanf 길어서 안 적겠습니다. 정수 포맷으로 %d 포맷으로 읽은 값을 어디에다가 A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ampersand 붙였다. 그죠? A라는 변수에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 ampersand가 A의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ampersand 주소 계산할 때 ampersand 너무너무 막강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 아직은 모르겠지만 구조체라는 복합체가 있거든요. 그 복합체를 핸들링 할 때 점이라는 놈하고요. 여기 화살표라는 문자는 없으니까 하이픈하고 요 각괄로를 연속해서 표기하면 화살표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체를 다룰 때 쓰는 연산자 두 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놈들은 다 써볼 놈들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이 중에 뭐 구석태기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안 쓰는 연산자 일단은 초보일 때는 우리가 아마도 이 피트 연산자는 즐겨 쓸 일은 잘은 없습니다만 조금만 한 스텝만 더 들어가면 비트 연산자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개되는 연산자들은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다 가치 있는, 다 중요한, 다 쓰임새 있는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C가 가지고 있는 연산자의 스펙을 자,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의 분류. 자, 연산자 아까 쭉 카테고리별로 소개를 했잖아요. 자, 좀 더 이야기를 들어가 봅니다. 자, 단항 연산자, 유너리 연산자 말 그대로 뿔뿔, 마마 이런 것들은 변수 앞에 붙어 있다. 그죠? 그래서 현재 x 값을 1 증가시켜. 이렇게 되면 x가 10이었으면 11로 바꾸는 거고요. 마이너스 5였으면 마이너스 4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단항, 혼자 피연산자가 x밖에 없다. 그죠? 단항, 유너리 연산자란 뜻이고요. 마마는 뿔뿔의 반대입니다. y값이 5였으면 1 빼는 겁니다. 4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5였으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현재에서 1 증가시키고 현재에서 1 감소시키라는 게 뿔뿔 마마입니다. 자, 그 다음
이항 연산자, 말 그대로 P 연산자가 두 개라는 뜻이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좌우로 두 개의 P 연산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 사망 연산자, 터너리 연산자는 요게 세트로 쓰이는 거거든요. 자, 이게 흩어져서 쓰이는 게 아니라 물음표와 콜론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X에 따라서 참일 때는 Y가, X가 거짓이면 Z가 선택이 돼서 결국은 Y와 Z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돼서 실행하게 만드는 수식이거든요. 자, 이때 피연산자가 X, Y, Z 세 개가 필요하니까 삼항 연산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중간 점검해 볼까요? 1번 수식 expression이란 어떻게 정의되는가? 변수와 상수와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표현, 그걸 우리가 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2번 상수 10도 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O입니다. 상수만 달랑 있어도 수식, 변수만 달랑 하나 배치가 돼도 그것도 수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대입해야지 할 때 이것도 expression, A라는 변수에 B가 갖고 있던 값을 대입하자. 이 B도 expression,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상수값과 B가 갖고 있던 값을 더해서 A에 대입하자. 이것도 expression. 자, 그래서 단독으로 상수도 expression, 단독으로 변수도 expression이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3번 아래의 수식에서 P 연산자와 연산자를 구분해보라.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연산자는 누구예요? 더하기도 연산자지만 는도 연산자다. 그죠? 자, P 연산자는 10, 20, Y. 요게 P 연산자가 되겠네요. 자, equal도 대입하라는 equal도 연산자로 우리가 분류했죠. 그 다음 4번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사망 연산자로 나누는 기준은 P 연산자의 개수, 자,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됐을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산술 연산자, arithmetic operator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숫자를 핸들링 해야 될 필요는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사칙 연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죠. 아시는 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자, 결과 확인해 볼까요? 7 더하기 4 하면 11 만들어질 거고요. 7 빼기 4 하면 3 만들어지겠고요. 7 곱하기 4, 28. 7 나누기 4, 몫은 1. 7 나머지 4, 몫은 1이고 나머지는 3이다.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를 계산하는 퍼센트 준비되어 있더라. 근데 나머지 계산하는 일이 많은가요? 두고두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 서큘러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알고리즘에서는 나머지 연산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계 13시는 우리 한시라고 부르잖아요. 그 근거는 12로 나눠서 나머지가 1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4시는 12로 나눠서 나머지가 2 나온다. 그죠? 그래서 2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나머지 연산자 아주 유력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세 개의 우리 수학에서 표현하는 그 수식입니다. 자, 요거를 C로 수식으로 바꿔보세요. 함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거는 M이라는 변수, X라는 변수, B라는 변수,
x라는 변수의 곱의 형태다. 그죠?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 변수와 변수 사이에 곱일 때는 생략해도 되는 거지만 C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mx라고 써버리면 mx란 이름의 변수로 취급해버리게 되잖아요.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 자, 그래서 m과 x 사이에 곱하기 연산자 반드시 붙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요거 첫 번째 거 C로 바꿔볼까요? y는 m 곱하기 x 더하기 b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거듭제곱 2 나왔다. 그죠? x의 제곱. 그런데 거듭제곱에 해당하는 연산자는 C에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나 볼까요? y는 a 곱하기 x 곱하기 x. 자, 이런 식으로 x의 제곱을 표현했어요. 자, 거듭제곱을 연산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도 있거든요. 그러나 C에서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x의 백승 계산하고 싶으면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언제 다 적어요? 그럴 때는 우리 함수 활용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거듭제곱 연산자는 없다더라. 그래서 x의 제곱을 x 곱하기 x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어렵지 않게 그대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거 수식으로 바꿔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괄호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괄호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괄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먼저 더하기보다 나누기가 먼저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그러면 G를 3으로 나눈 값과 X 더하기 Y 더하기가 돼서 전혀 다른 값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괄호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표현했던 수학에서의 수식을 C에서의 expression으로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곱하기 유념해서 달아야 되겠다.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거듭제곱 연산자가 없더라. 자, 코드 읽어볼까요? int xy result x라는 4바이트짜리 공간, y라는 4바이트짜리 공간, result라는 4바이트짜리 공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미 들어있던 값은 나한테는 무의미하지만 이미 들어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출력 한번 해봅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공백. 자, 요거 공백. 그 다음에 커서가 기다리고 있어서 스캔F로. 자, %d 정수, 공백, 정수 요 포맷으로 입력 받으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제가 7, 공백, 4 그리고 엔터를 눌렀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입력받은 것은 X에다가 두 번째 입력받은 것은 Y에다가 담겠죠. 자, 그러니까 X에다가 가는 7, Y에다가는 4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result는 X 더하기 Y 했어요. X값과 Y값 더하면 7하고 4하고 더하면 result는 11이 되겠습니다. 11. 이 상태에서 출력하기를 printf로 여기 X를 이 포맷으로 Y를 이 포맷으로 result를 이 포맷으로 자, 그래서 7 더하기 4는 11 하고 백슬래시 n 줄 바꿨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읽힌다. 그죠? 자, 제가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가능하면 문장들은 한 줄에 하나씩 적는 게 보기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정도의 구조라면 계산하고 출력하고 계산하고 출력하고 이게 더 빠르게 코드가 읽히니까 한 줄에 2개 문장을 배치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빼기 해볼까요? result는 x 빼기 y x에다가 y를 빼면 3이다. 그죠? 그 3이라는 값을 result에다가 그러면 3이라는 값이
이 공간에 11이 뭉개지고 나서 3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죠? 오버라이트 된다. 그죠? 이 상태에서 또 출력문 실행시키면 여전히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7 빼기 4는 3 됐어요. 이런 방법으로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까지 한 줄에 하나씩 그래서 총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 이해되시겠다. 그죠? 자, 깨끗이 지워봅니다. 그 다음 예제 읽어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예제에서 실은 7 나누기 4 확인해 봤잖아요. x에 7 입력받고 y에 4를 입력받아서 7 나누기 4 해서 결과를 출력해 봤더니 1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1이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1. 얼마라는 값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소수점 이하는 잘려버리고 1만 갖게 됐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CPU 안에 계산을 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ALU라고 부르거든요. 그 안에 있는 회로는 같은 것끼리 계산해서는 같은 것끼리의 결과를 만듭니다. 이 말은 정수의 연산에서는 정수를 결과로 만들어내고요. 실수끼리 연산하면 실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은 나눗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기본 회로의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정수 계산하면 정수의 결과가 실수 연산시키면 실수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7 나누기 4 하면 정수 나누기 정수잖아요. 그래서 1.75가 아니고 1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첫 출발 1. 얼마를 제대로 된 값을 가지게끔 연산시키고 싶으면 7.0 나누기 4.0 하시면 1.75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식을 만들 때 소수점이 필요 없으면 정수 연산시키시면 되고요. 소수점이 필요하면 실수 연산시키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혹시 7.0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놈은 실수고 한 놈은 정수고요. 내지는 7 나누기 4.0 이렇게 수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궁금할 수 있다. 그죠? 자, 이 피연산자들의 타입이 다르면 어느 쪽에 맞추느냐 하면 큰 쪽에 맞춰요. 정수보다는 실수가 큰 쪽이라고 바이트 수가 크다고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기가 0 붙이고요. 여기가 0으로 붙여진 상태처럼 연산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피연산자들이 타입이 다르면 INT가 플로트로 바뀌어서 정수형이 실수형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똑같은 것들끼리만 연산시킬 수 있게끔 회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걸 모르고 프로그램하게 되면 소수점이 잘린 채로 계산 쭉 다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 오류는 없었지만 문법적인 오류는 없었지만 내가 정수로 담는 순간 값이 잘리는 거구나 기억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 논리적 오류를. 그쵸? 자, 이번 예제는 아까와 똑같은데 아까는 xy result라는 변수를 int로 설정했고요. 이번에는 더블로 변수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달고 있는 숫자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자료형이 float 내지는 더블, 몽더블이다. 그죠? 자, 그 중에 더블 선언했습니다. 자, 공간 한번 만들어 볼까요? x, y, result. 자, x, y, result.
변수 선언했고요. 공간 할당됐고요. 자, 아까와 똑같이 일단 x와 y에다가 입력을 받는데 이놈들이 더블이니까 %lf 공백 %lf 숫자 공백 숫자 형식으로 입력하라는 주문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7 공백 4 하고 엔터를 누를 겁니다. LF 포맷으로 스캔F 하기로 했는데 7이라는 정수로 입력했어요. 자, 7.7 내지는 4.5처럼 실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수로 입력하면 요게 7이 여기에 7.0 자동으로 실수로 y도 4.0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보셨나요? 그러고 나서 아까와 똑같이 사직 연산 할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결과를 계속 출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와 달리 소수점을 달고 더블형이니까 자,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자, 그런데 나눗셈 한번 볼까요? 7.0 나누기 4.0은 1.750000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1.750000 저 숫자 값을 갖고 있으려면 우리가 더블로 선언해야 되겠다. int로 선언하면 7 나누기 4는 1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실수는 자칫 잠깐 긴장도를 놓치면 정수로 마구잡이로 프로그램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result라는 변수는 처음에는 덧셈의 결과 갖고 있다가 뺄셈 결과 갖고 있다가 곱셈, 나눗셈 계속 값이 바뀐다. 그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문장을 끝내고 나면 마지막 나눗셈의 결과만 갖고 있는 거죠. result라는 공간을 계속 overwrite해서 공유해서 쓰고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소점 이하 제대로 붙여서 계산하고 싶으면 int로 선언하면 안 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누기에서 상황이 달라지죠. 자, 이번에는 나머지 연산자 %입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modulus 그래서 10 나머지 2 하게 되면 0 만들어질 거고요. 5 나머지 7 하면 5 그 다음에 30 나머지 9 하면 39, 27 하고 나머지 3 만들어진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연산자는 언제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일단 짝수, 홀수 구분할 때 자, 어떤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할 일이 제법 되거든요. 자, 그러면 x 나머지 2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이 0인지를 테스트해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짝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거나 4거나 이런 숫자들 있죠?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자, 그래서 어떤 수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물론 마찬가지로 홀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나머지 연산자 쓰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제대로 표기하면 if에 자, if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완벽한 수식 만들어 봅니다. x가 나머지 연산자 이한 결과가 0이랑 같은가? 자, 같은가 물을 때 쓰는 연산자가 같다가 아까 이 골 2개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 수식이 참이 되면 x는 짝수였구나를 판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수 판단할 때 이 나머지 연산자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x를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5거나 아니면 10이거나 이런 놈들은 10 이런 놈들은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래서 5의 배수라는 거를 판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5의 배수인지 확인할 때 if에
x를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이렇게 수식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짝수, 홀수 구분할 때 내지는 어떤 숫자의 배수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이 나머지 연산자 활용하게 되실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보는 예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거 define이라는 키워드 나왔다. 그죠? 우리 샵이 붙어 있는 놈들은 전처리기에게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include는 뒤에 나오는 파일의 내용을 복사해서 끼워 넣으라는 주문이고요. shop define은 요 두 번째 나오는 요 단어를 세 번째 나오는 단어로 교체하라. 결국은 두 번째 나오는 이 단어를 세 번째 나오는 단어로 정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코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sec per minute라는 단어를 60으로 교체합니다. sec per minute 이 자리를 60으로 교체하고요. 또 이 자리를 60으로 교체합니다. 그러고 나서 컴파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shop include와 shop define은 순서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shop define은 이 두 번째 단어를 세 번째 단어로 교체하세요. 이런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쓰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메인 함수 하나로 구성된 프로그램이고요. int 변수, 정수, 소수점이 필요 없는 값들. 자, input, minute, second. 자, 공간 만들어 볼까요? input, minute, 똑같은 크기의 second. 자, 분, 초, 아마 저장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초를 입력하시오. 자, 출력했고요. 자, 정수로 입력받은 값을 input이라는 변수에 담습니다. 자, 여기에 1000 입력했다고 가정할까요? 그럼 이 자리에 1000 이렇게 담겨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inute란 변수를 자, input 나누기 60 합니다. 자, 이 input 1000이라는 값을 60으로 나누게 되면 16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second란 변수에는 input을 60으로 나눈 나머지 40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minute도 계산하고 second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1000초는 16분 40초라는 걸로 계산이 됐다. 그죠? 그래서 60으로 하나는 나누고 하나는 60으로 나머지 계산했어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그거 그대로 출력했습니다. 요 초는 몇 분, 몇 초인지를 요 양식에 맞춰서 자, 1000초는 16분 40초입니다. 하고 줄 바꿨어요. 자, 그래서 입력받은 초를 분, 초 단위로 변환해서 출력해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는 어렵지 않고 나머지 꼭 필요한 연산자였다. 그죠? 요거는 목 계산하는 거였고요. 자, 그런데 요거 shop define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문장 필요 없이 shop define 이 두 번째 이거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바로 60 표기해도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걸 바깥에 한 번 더 적고 이거를 교체하게끔 만들어서 일을 더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 보이죠, 지금은. 그런데 저 shop define을 쓰게 되면서 코드를 조정 가능한, 바깥에서 한 번만 조정 가능한 뭐라 그러죠? 조금 플렉서블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1분이 60초가 아니라 70초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가 60, 60이 70, 70으로 코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군데가 두 군데밖에 없지만
10군데라고 가정하면 코드를 쭉 읽어가면서 60짜리를 70, 70, 70, 70, 70으로 쫙 다 바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런 분이란 의미로 60 말고 다른 의미로 사용된 60까지 한꺼번에 70으로 바꿀 수 있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깥에 떼놓으면서 우리가 이걸 한 번만 이 자리에서 70으로 세상이 바뀌어서 70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이 밑에 코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그죠? 자, 이거 shop define의 매력은 우리 나중에 또다시 언급할 겁니다. 자, 일단은 나머지 연산자의 역할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호 연산자. 우리 마이너스 10처럼 상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음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변수에다가도 마이너스 붙여서 현재 x가 갖고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x가 갖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부호 연산자 확인되나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증감 연산자. 자, 뿔뿔, 마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놈을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 뿔뿔, 마마 일단 이렇게 이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뿔뿔은 값을 1 증가시키는 거고요. 마마는 1 감소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x가 10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뿔뿔 x 이렇게 수식을 실행시키고 나면 x 값이 1 증가돼서 1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뿔뿔 x가 아니고 마마 x 이런 수식을 실행시켰다면 10이었던 값이 9로 바뀌게 되겠죠. 자, 1 증가시키고 1 감소시키고 뿔뿔마마 증감 연산자 둘이를 합체해서 증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뿔뿔이 앞에 붙어 있을 때 x라는 변수 앞에 이번에 x라는 변수 뒤에 붙어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요거 위에 거 먼저 해석할게요. 뿔뿔 x 결국은 x 값이 현재 10이었다고 가정하면 x를 먼저 뿔뿔하니까 x가 11이 될 겁니다. x가 11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 11을 y에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y도 1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x를 1 증가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x 값을 y에 대입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둘 다 11, 11이 됐다. 그죠? 그런데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장은 x 값을 y에 먼저 대입하고 나서 뿔뿔을 하라. 이런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요. 순서를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이렇게 되면 뿔뿔이 1번, 이콜이 대입이 2번입니다. 여기서는 밑에 문장에서는 이콜이 대입이 먼저 그 다음에 뿔뿔이 두 번째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하다는 뜻은 이렇게도 써서 유용할 때가 있고 이렇게 써서 유용할 때가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서 다양하게 표기하고 활용하라. 이런 의도로 두 가지 패턴을 다 풀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자, 뿔뿔을 먼저 해야 되죠. 10이 11이 되는 겁니다. 11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대입하게 되니까 11이라는 값이 y에 대입이 돼서 y도 11. 둘 다 11이 된 상태가 됐고요. 자, 밑에 문장 처리합니다. 여기 뿔뿔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대입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 x가 갖고 있던 10이라는 값을
y가 같게 되니까 10 됐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뿔뿔을 하니까 x는 1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붙어 있으면 위에 것처럼 변수 앞에 붙어 있으면 먼저 뿔뿔하라. 자, 그 다음에 변수 뒤에 붙어 있으면 대입 먼저 하고 나중에 뿔뿔하라. 이렇게 자동으로 해석하게끔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언어를 설계할 때. 자, 그래서 요거 유념하시고 코드 읽어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뿔뿔이 앞에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붙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마마가 앞에, 마마가 뒤에. 자, 그러면 요렇게 앞뒤, 마마도 앞뒤 붙일 수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럼 예제 마저 읽어봐야죠. 자, next x, next y 값. 자, 제가 가만히 쓸 테니까 여러분들 next x와 next y 값. 자, 확인해 주세요.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next x는요. 자, x에 뿔뿔 x니까 먼저 뿔뿔합니다. 그럼 x가 얼마가 돼요? x가 2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입을 하니까 next x도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y 뿔뿔, 뒤에 뿔뿔이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y 값을 먼저 next y에 주게 되니까 y가 현재 1이다. 그죠? 그 1을 next y에 주게 되니까 next y는 1. 그러고 나서 y를 뿔뿔하면 y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상황 그대로 진행이 됐죠? 자, 코드 읽어보자고요. x가 10, 현재 10, y가 조기값 10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x를 출력했습니다. x는 이 자리에, 그래서 x는 10 출력했어요. 백슬래시 n 때문에 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뿔뿔 x의 값은 는까지 요 값을 요렇게. 자, 그런데 뿔뿔이 앞에 붙어 있어요. 먼저 뿔뿔 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10이었던 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11로 바뀌었겠죠. 그러고 나서 출력하게 되는 거니까 11 출력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값을 또 한 번 더 출력합니다. x는 11 출력하고 백슬래시 n이 두 개가 있다. 그죠? 줄 바꿨고 한 번 더 줄 바꾸면서 빈줄이 생겼죠. 자, 그 다음 y값 출력해 봤습니다. 현재 y는 10입니다. 자, 그런데 y 뿔뿔이 뒤에 있네요. 그러면 먼저 y값을 쓰고 나서 여기서 출력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현재 y값 출력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뿔뿔이 되니까 y는 10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11로 바뀝니다. 11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y 출력하니까 11. 이해되실까요? 자, 앞에 붙어 있으면 먼저 x를 증가시키고 나서 여기에서 출력하기. 그 다음 뿔뿔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 y값을 먼저 이 자리에서 사용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뿔뿔 1 증가된다. 자, 앞에 붙어 있느냐 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살이 붙어 있는 코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결과 화면 보시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값은 물건값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낸 돈 입력을 받을 겁니다. 두 개를 입력받아서 결국은 낸 돈은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물건값은 3,200원이면
거스름돈이 6,800원이잖아요. 이 6,800원이라는 거스름돈을 어떻게 거슬러 줘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 보시면 5,000원권 한 장, 1,000원권 한 장, 500원 한 개, 100원 3개, 총 6,800원이다. 그죠? 그래서 전략이 큰 단위 돈 먼저, 그래서 6,800원의 거스름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 화면만 보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어떤 변수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변수들의 규모, 그 다음에 타입, 그러니까 스펙이 머릿속에 설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잘 코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전혀 그려지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큰 문제를 받아들고 조금 더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하겠다는 게 머릿속에 빨리 그림이 그려지면 질수록 더 빠른 그 단계를 내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코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에서 소개하는 코드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읽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들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 입력받기 위해서 우리 3,200원 물건값과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낸 돈, 요걸 각각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변수 2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5,000원권, 1,000원권, 500원, 100원 각각의 개수를 저장할 변수 4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50원짜리, 10원짜리, 1원짜리 이런 거는 제외하고 요 4가지의 잔돈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을 변수 2개, 결과 담을 변수 4개 됐는데 여기 change라는 변수에 는 0 담겨 있습니다. 자, 요놈의 정체가 빨리 파악이 안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코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값을 입력하시오 해서 %D 포맷으로 입력받은 값을 price에 담겠습니다. 그럼 price 변수에 여기 3,200원, 자, price 변수에 3,200원 담겨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낸 돈 입력받은 값을 유저에 담겠습니다. 그러면 만원 입력했으니까 만원 유저 변수에 담겨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자, 일단 나머지 거스름돈의 규모 계산해야죠. 만원 빼기 3,200원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유저 빼기 price를 change, 거스름돈을 계산해서 담을 변수 change였구나 확인했습니다. 자, change에다가 담으면 일단 change는 6,800원 하고 담기게 되겠네요. 6,800. 자, 그러고 나서 자, 보십시오. 이번에 이 거스름돈 계산하기 위해서 나눗셈, 나머지 쭉 어디까지? 100원짜리 단위까지 계속 계산해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hange를 5,000으로 나눈 이거 나눗셈은 목 계산하는 거잖아요. change도 인티저고요. 5,000도 인티저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소수점은 떼지고 목만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6,800 나누기 5,000 하면 1이 담기죠. 시 5,000이라는 변수에 1 담깁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6,800을 5,000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입니까? 1,800입니다. 자, 여기에 change에 이제는 change가 1,8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한 장 그걸 빼고 나면 6,800에서 5,000 빼고 나면 1,800만 남는다. 그죠?
그 과정을 계산했어요. 자, 5,000원짜리에도 계산했으니까 1,000원짜리도 계산합니다. 자, 여전히 1,800에서 1,000 목 계산하면 1. 그리고 1,800에서 1,000 나눈 나머지 800. 체인지는 이번에는 800이 됐습니다. 여전히 1,000원짜리 계산이 됐고요. 이번에는 500원짜리 동전. 800을 500으로 나누면 몫은 1. 그 다음에 800을 500으로 나눈 나머지 300. 체인지가 이번에는 300이 되고요. 여전히 300을 100으로 나누면 몫은 3. 300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 0. 됐나요? 자, 그래서 요까지 왔어요. 자, 그러니까 100원짜리 밑으로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주인장 너무합니다. 그죠? 100원짜리 밑으로 나머지 돈은 왜 자기 주머니에? 어쨌든 이 코드는 100원짜리까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프로그램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할 때 C5000, C1000, C500, C100을 백슬래시이 각각 붙었으니까 한 줄에 하나씩 요 위치에, 요 위치에, 요 위치에, 요 위치에 각각 찍게 되면 요런 결과 여기 보시면 자 여기 1, C5000 1이죠, C1000 1이죠, C500 1이죠, C100 3이죠. 자 그래서 예쁘게 값들이 담겼고 그걸 그대로 출력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더 따듬으려면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이 있는지 없는지 갑자기 판단이 안 서네요. 자, 있다면 50원, 10원, 1원 이렇게 마저 계산해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입, 다른 말로 배정, 할당, 연산자, 요놈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수식을 계산해서 왼쪽에 저장하라. 이런 의도의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오른쪽에는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수식, 어떤 익스프레션도 가능하고요. 왼쪽에는 변수 하나 와야 됩니다. 왼쪽에는 상수도 올 수 없고 수식, 일반적인 수식도 올 수 없습니다. 딸랑 변수, 결국은 오른쪽의 결과를 담을 변수가 왼쪽에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양 일단 눈에 익혔고요. 이때 이 는이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10을 x에 담아라. 정상적인 문장이죠. 자, x의 현재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x에 담아라. 자, 이 문장은 사실은 x를 1 증가시키라는 문장이니까 x 뿔 단독 문장 내지는 뿔뿔 x 단독 문장 아니면 x 더하기 equal 1. 자, 이 4개 문장이 모두 동일한 문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는 뿔뿔이 앞에 붙어 있는 거랑 뒤에 붙어 있는 거랑 결과가 달라진다면서요. 그런데 이 문장은, 이 2개 문장은 이 뿔뿔밖에 연산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붙으나 뒤에 붙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연산자와 혼재되어 있을 때 앞뒤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 4개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는 x, 현재 x 값을 다시 x에 담아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이 있나, 그죠? 하나만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문장으로서는 가능한 문장이다. 이런 의미이고요. 자, 오른쪽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수식에서 괄호는 언제나 일바입니다. 자, 그래서 괄호를 먼저 처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7 하면 9가 된다. 그죠? 9라는 값을 x에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의 결과는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하고 9를 더해서 19가 됐죠? 그 19를 y에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끝나는 시점에 x는 9가 되어 있고 y는 19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코드를 만드는 것 조금 다른 사람이 코드를 읽기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죠? 자, 따로 이 부분은 괄호 부분은 따로 떼서 문장을 만들면 조금 더 읽기 쉬워지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도 수식을 꾸밀 수 있구나 보셨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런 문장이 가능한 문장입니까? 네, 가능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대입연산자와 오른쪽 대입연산자 어느 쪽이 먼저 처리가 돼야 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는이라는 놈은 오른쪽을 계산해서 왼쪽에 저장하라는 주문이니까 상식적이라면 이게 먼저, 그 다음 이게 그 다음에 처리가 돼야 맞겠죠. 그죠? 그러면 3을 x에 담고 다시 x가 갖고 있던 값을 y에 담게 되니까 이 문장이 끝나는 시점에 x도 3, y도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끝나는 시점에 x도 3, y도 3.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하라. 그리고 y에도 3을 대입하라. 자, 이 두 개를 합체해서 표현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른쪽은 벌겋게 해놨다. 그죠? 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정상적인 수식인데요. 자, 왼쪽에 equal 왼쪽에는 변수만 올 수 있습니다. 상수는 올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것도 왼쪽에 변수만 와야 되는데 지금 x 더하기 1이라는 수식이 와 있다. 그죠? 넣어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 한번 할까요? 자, equal 왼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독 변수, 단독 변수, 단독 변수, 단독 변수, 단독 변수, 단독 변수 문제 없었죠. 자, 이건 변수가 아니죠. 변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대입 문장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x, y가 int로 선언이 됐습니다. 자, x에는 1 지금 저장이 됐고요. y에는 아직 유의미한 값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자, x 더하기 1을 %d 포맷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스란히 찍고 x가 현재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1의 결과 2를 출력했겠죠. 자, 그 다음 x 더하기 1의 결과를 y에 담습니다. 담고 나서 그 y를 %d로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y는 얼마가 되나요? 2가 됩니다. 그죠? 2가 저장이 되고 그러고 나서 %d로 출력하니까 여전히 2 출력됐고요. 자, 세 번째 줄 출력. 자, 요거 그대로 출력하고 나서 자, 세 번째 거 읽어볼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른쪽에서 괄호 먼저 2 더하기 7의 결과를 x에 담았어요. 그럼 x가 9가 된다. 그죠? x는 9가 되고 자, 10 더하기 9를 계산했더니 19가 됐죠? 19를 y에 담습니다. 자, 19가 y에 담기게 됩니다. 19.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9를 %d로 출력하니까 19 출력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대로 요걸 먼저 x가 이번에 3 됩니다. x가 3 되고요. 다시 x 값을 y에 담게 되니까 y도 3이 돼야 되겠죠. y도 3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y를 %d 포맷으로 출력하게 되니까 3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대입 연산자를 읽어낼 수 있는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우리 오늘 연산자 보고 있잖아요. 물론 다 못 봤습니다. 대입 연산자까지 일단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요만큼으로 하고 우리가 하고 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시에서 제공하는 연산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사용해야 되는 놈들이고요. 자, 그래서 각각 연산자에서 기억해야 될 상황들, 관련 예제들을 들여다보면서 쭉 지나왔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대입 연산자, 이 콘, 오른쪽을 계산해서 왼쪽에 대입하라 하는 의미의 연산자 보셨고요. 우리 산술 연산자 공부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목, 나머지. 그 다음 부호 연산자. 상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붙이듯이 변수 앞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뿔뿔마마 아주 중요하게 앞에 붙어 있느냐 뒤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단독으로 쓰일 때는 상관없지만 다른 연산자와 혼재되어 있으면 앞이냐 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콤마 연산자 보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 확인했고요. 이제 나머지 마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벌써 3주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중에 제 이 동영상 강의는 실습 빠뜨리고 코드만 해석하고 있죠. 눈으로 보는 코딩하고요. 내가 직접 편집해서 오류를 맞닥뜨리고 그 오류를 해결하면서 문법을 한 번 더 확실히 해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살을 찌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 찌우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래서 그 살 찌우는 시간은 여러분들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실습할 그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코딩하다가 모르겠으면 소스 코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얼른 함께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로 눈으로 보는 코딩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면서 부닥치면서 경험해야만 맺게 된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연산자들 둘러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하고 나면 웬만한 기본 재료들은 다 따듬어 놨으니까 다음 챕터 넘어가면서는 진짜로 요리, 같은 요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스스로 시간 잘 관리하시고 마음 잘 관리하시면서 한 학기 운영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